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시설 취미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1.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다. 2.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3.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4. 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고 모른 척한다. 정답은요? 3번 경고한다 입니다.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이 있었죠? 단호한 말을 사용하여 제지한다. 즉각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한다. 이런 것들이 답이 되겠어요. 분명하게 말한다, 단호하게 말한다, 경고한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우리 영감 기일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영감이 늘 내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공감 어떻게 해야 되죠? 1.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져요. 2. 할아버지 기일은 가족 중에 누가 챙기나요? 3.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잠자리를 봐드릴까요? 4.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5. 할아버지는 어르신 식사를 잘하셔야 좋아해요. 정답은요? 할아버지가 잠자리도 살펴주시고 자상한 분이셨구나. 그래서 잠을 설치셨구나. 더 그리우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자가 하는 말을 대상자 관점에서 이해해줘야겠죠? 그 감정을 함께 느껴주고요. 내가 느낀 바를 전달하는 거예요. 보기가 계속 바뀔 수 있겠죠? 지문이 바뀔 수 있겠죠?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하셨구나. 그 전에 있던 요양보호사가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이전 요양보호사 손맛이 있었나 봐요. 저도 노력할게요. 이런 보기들이 공감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2.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3.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4.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의사소통 방법? 정답은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면서 이야기한다. 의사소통의 유형에는요. 비언어적 의사소통, 말로 하지 않아요. 눈맞춤, 얼굴 표정, 자세, 말투, 옷차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눈맞춤은요. 대상자랑 같은 눈높이가 좋죠. 시선은 적절하게 움직이는 곳이 좋아요. 한 곳에 고정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 표정은요. 따뜻한 표정, 배려하는 표정이 좋죠.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이게 좋죠.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입모양. 자세는요. 대상자를 향해서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인 자세가 좋죠. 팔짱 끼는 거 안 되고요.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거 이건 또 틀립니다. 약간 기울였다. 과하면 안 돼요. 어조는 크지 않은 목소리, 적절한 말의 속도, 너무 큰 소리 안 좋아요. 높은 소리? 어르신! 이런 거 안 좋아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며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린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며 이야기한다.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어떤 대상자일까요? 귀가 안 들리는 대상자 아닌가요?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두드려서 신호를 주는 거고요. 입모양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보청기 착용할 때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하죠. 입력은 크게 조절한다는 거. 만약에 시각장애 대상자예요. 그러면은요. 눈이 안 보이는 거니까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해야겠죠? 지시대명사, 이쪽, 저쪽 이렇게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2. 화제를 자주 바꿔가며 이야기한다. 3.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4.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5.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해력 장애예요. 정답은요.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화제를 자주 바꾸는 거 별로죠. 어려운 표현 쓰지 않습니다.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별명 쓰고 반말하면 돼요? 아니죠. 또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반말하지 않는다. 불쾌감 주지 않는다. 부정적인 언어 쓰지 않는다.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 어렵죠. 실물, 그림판, 문자판 이용해서 이해를 돕는 게 좋아요. 이해력 장애가 있다면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얘기한다.
몸짓이나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상대 속도에 맞춰서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좋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3.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4. 새로운 사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정답은요?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되겠습니다. 다양한 환경적 자극이 아니라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았죠?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눈을 맞추는 게 좋겠고요. 또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추상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또 복합적인 활동보다는 단순한 활동이 좋아요. 주의력 결핍장애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게 좋고요. 치매 반복 행동은요 반주, 여기서의 주는요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또 주의력이 결핍됐기 때문에 명확하고 간단하게 제시하고요. 단순한 활동을 제시합니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해서 대화한다. 익숙한 사물에 대한 내용으로 대화한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이 국가고시에서 계속 바뀌면서 나오는 빈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장구 연주를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요? 이거 경련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1.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2. 장구채를 손수건으로 싸서 입에 물려준다. 3. 안전한 곳으로 옮겨 항경련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제자리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 후 꽉 붙잡아준다. 5.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 베개를 받쳐 기도를 유지시킨다. 정답은요?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입니다. 경련 시에 돕는 방법 첫 번째,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왜 옆으로 돌려주죠? 구토나 거품 등이 나와요. 그럼 기도로 흡인되겠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덜덜덜덜 경련을 하다가요 외상을 입어요. 다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공간을 확보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유지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찾으시면 돼요. 몸이 뻣뻣해지거나 의식곤란,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죠. 뇌전증, 열사병, 저혈당 이럴 때 경련이 나타날 수 있어요. 머리 밑에 부드러운 것을 대어줘서 머리를 보호하고요. 입에 뭔가를 넣으면 안 됩니다.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주고 꽉 끼는 옷은 풀어주고요. 고개를 옆으로 돌린다. 대상자를 꽉 붙잡지 않는다. 이 정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다.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대어준다. 2.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3.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붕대를 감아준다. 4.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5.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져서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2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화상 중요한 거는요. 찬물에 담근다. 붓기 전에 장신구를 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지를 빼든지 시계를 빼든지 양말을 벗기면 되겠습니다. 화상 돕기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이 있어요. 수포가 형성됐다? 2도 화상이고요. 수포가 생겼다? 2단계 욕창이 되겠습니다. 즉시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뺀다. 붓기 전에 반지를 뺀다. 붓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물집 터트려요? 안 터트려요? 터트리지 않는다. 즉시 찬물에 담글 수 없다면 차가운 물수건을 감싸준다. 옷은 물 위에서 벗기지 않는다. 화상 환자 가장 중요한 거 호흡기, 기도를 확보한다. 불이 나면은요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장뼈 하단의 칼 돌기를 압박한다. 2.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 매 압박 심하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1로 한다. 정답은요? 4번 매 압박 심하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해야 돼요. 팔돌기 압박하지 않죠? 그 흉골, 복장뼈 아래쪽 2분의 1, 절반 부위는 압박할 수 있어요. 칼돌기는 압박하지 않는다. 가슴은 5cm 눌러야 되죠? 분당 100에서 120회예요. 하나, 둘, 셋, 넷, 1초에 하나, 둘, 두 번을 눌러야 됩니다. 가슴 압박 대 인공호흡은요. 30대 2의 비율이에요. 가슴 압박, 가슴 중앙의 가슴뼈,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두 손을 깍지 끼고 올려놓는다.
젖꼭지의 중간 지점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칼둘기는 압박하지 않아요.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한다.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체중을 이용해서 가슴을 압박하는 거죠. 5cm 정도는 눌려야 돼요. 하지만 6cm를 넘으면 안 된다.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에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 인공호흡을 한 후 2.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3. 전원을 켜자마자 4. 패드를 부착한 직후 5.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자동 심장 충격이 제세동이죠. 이게 필요한 경우는요.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 이런 음성 지시와 함께 심장 충격기가 스스로 설치된 에너지로 충전을 해요. 충전이 완료되면은 심장 충격 버튼이 깜빡이거든요.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에 쇼크 버튼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은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장 충격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에너지가 충전되거든요. 충전이 완료되면 쇼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다른 때는 항상 가슴 압박해야 되는데 심장 리듬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중단해야 되고 그 누구의 손도 닿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 매일 10문제씩 가벼운 마음으로 따라오세요. 반드시 합격합니다.